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조대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막대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미지화하게 디자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 차트, 잘 안 예쁘죠? 네. 물론 색상을 어떻게 선택하고 차트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본 차트도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우리는 또 왜 기본 그래프는 그 형식 그대로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접근, 표현 방식으로 디자인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더 잘 전달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나 니즈들을 모두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참 골치 아픈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고민이나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겠죠. 추가로 뭔가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 파워포인트 자료 자체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안에서도 이미지가 활용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확신하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미지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나 멋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완성도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PPT 자체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단색으로 채우거나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보다 단번에 정말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료가 소개되는 이유 또한 그런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주제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완성 시안, 오늘 만들어 볼 시안이랑 그 기반이 된 막대 그래프, 이 부분을 그냥 단적으로 비교만 해보더라도, 굳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그래프, 이 완성 시안에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 형식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정이 어떤지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삽입하신 이후에 이런 그래프의 제목이라든지 데이터 레이블, 축소식이나 이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삭제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 막대 그래프 부분, 네, 이 부분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차트 서식에 있어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막대 그래프를 도형으로서 일단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그 변환시키는 이유는 이미지를 채우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냥 차트의 그 상태로는 삽입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삽입하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해 주시고요. 삭제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해당 영역들을 마우스로 따로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차트 도구 쪽에서 차트 요소 추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다 그냥 없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선택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범례나 제목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체크박스에 체크 해제하는 방식으로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업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것들은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계열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때는 차트 전체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열 겹치기나 뭐 간격 너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얇잖아요. 네, 막대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두껍게, 왜냐하면 안쪽에 이 이미지들을 다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더 그래도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채워질 영역 공간 자체를 조금 더 충분하게 확보를 해두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원하시는 만큼, 네, 저는 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주시고요. 뭐 가로 세로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지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막대 그래프의 이 안에, 데이터 안에 사진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굳이 뭐 이거를 도형으로서 변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 해보면 압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서식 쪽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로서 인식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들이 다 다른 항목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라인을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가 조각조각 나와서 마치 이제 그 퍼즐처럼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차트 그 상태에서 채우게 되면 그런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트를 도형으로서 인식하게끔 변환하는 과정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작업을 지금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일단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의 색상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각각 따로따로 뭐 이쪽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직사각형 도형들처럼 분리되기 위해서는 이 색상이 다 달라야지만 분리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일단은 색상을 바꿔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막대 그래프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에 아까는 뭐 계열 옵션이었는데 채우기 쪽을 들어가시면 요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수이면 반전 또는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굳이 나는 다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음수만 색깔을 좀 달리 하겠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색깔이 튀니까요. 뭐 이렇게, 네, 이 상태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위쪽에 양수 부분과 아래쪽에 음수 부분이 색깔이 달라지게끔 차트를 일단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번엔 차트 전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 복사 컨트롤 C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키잖아요. 근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여넣을 때 그 붙여넣게 되는 파일의 형식이 어떤 걸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V,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팝업으로 당신이 어떤 파일의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팝업이 뜨게 돼요. 여기서 선택하셔야 될 거는 메타 파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블로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컴퓨터의 이제 비트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윈도우 메타 파일 WMF의 형식으로 삽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EPS 아이콘을 저희가 받아서 최근에는 EMF나 WMF로 변환을 해야지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룹 해제하게 되면 각각 모든 개체들로 분리가 되게 되고요. 이것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WMF로 붙여넣기 된 파일을 그룹 해제를 2번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다 분리가 되거든요. 네, 분리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외곽 라인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위쪽에 양수 개체랑 또 뭐가 있나 보네요. 위쪽에 양수 개체랑 아래쪽에 음수에 해당하는 개체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들은 다 도형이기 때문에 색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색상 때문에 이렇게 변환한 거는 아닙니다. 네, 이유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고,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기존에 그냥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만 데이터를 표현하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보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는 쉐이프 기능, 도형 빼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 그 자체가 아니라 차트가 도형으로서 각각의 개체가 존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환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일단 뭐 슬라이드의 사이드 라인 크기에 맞춰서 좀 크기를 조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일단 다시 묶어 주시고요.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룹 해제를 시켜 줄게요. 이제 원본 완성 시안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음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천공 작업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도형으로 만든 거고 쉐이프 기능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뭐 뒤쪽으로 일단 보내고요. 그러면 이 사각형 도형에서 음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쉐이프 기능을 통해서 도형 빼기를 해주면 빈 공간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슬라이드 배경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네. 그냥 그겁니다. 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빼기.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이 두 개의 도형 개체들을 그림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룹으로 일단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룹으로 지정하지 않고 해볼게요, 한번. 네. 채워 넣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또 구분되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 개체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클릭 그룹으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채워 넣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확인이 되고요. 사진 자체가 막 이렇게 찌그러져서 짜부돼서 네,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거는 원본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과 그리고 그 사진을 넣게 되는 이 도형의 가로 세로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 채우기를 하게 될 때는 그냥 그 틀 안에 맞춰서 사진을 억지로 막 이렇게 넣으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오프셋 스틸이라는 옵션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각각의 비율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되는 부분은 세로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이랑 아래쪽을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죠.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네, 기본이 끝이고요. 만약에 이 색상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림 보정이나 그림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형 안에 채워 넣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지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데 단색 채우기를 하셔서 투명도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이 색상을 좀 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검정색으로 지정하고 투명도를 올려주신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겹쳐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래도 좀 어둡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엔 이 내부 안에다가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 넣게 될 텐데 사진 자체가 너무 밝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미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완성시간 보시면 다 텍스트예요. 네. 그리고 도형이고요. 네. 한 가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은 도형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성 시안에서는 뭐 삼각형이랑 잘 안 보이니까 삼각형이랑 그리고 직사각형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삼각형은 회전시켜주고 네, 지금 비교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복사해 두고 같이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했나 보네요 지금. 근데 삼각형을 삽입하셨어도 방법이 있는데요. 요 노란색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뒤쪽에 그림자를 만들어 넣었는데 이런 그림자는 기본 도형에서 그림자 효과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림자의 모양이에요.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저런 모양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일전에도 영상 강의나 책에서나 블로그에서나 소개를 해드렸지만 방법은요, 이 직사각형을 일단 검정색으로 칠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도형 효과에 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흐릿하게 표현하는 효과인데요. 한 뭐 10포인트 정도? 5포인트? 5포인트는 조금 경계가 너무 이제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수준인 것 같으니까 10포인트 정도로 해주시고요. 조금 더 크기를 늘려봐도 될 것 같고요. 얘를 약간 회전시켜주고 네, 맨 뒤로 보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오죠? 네, 그리고 뭔가 이쪽 부분은 슬라이드 배경 자체가 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측 부분은 떨어져 있고 왼쪽 부분은 벽에 붙어져 있다라고 그냥 혼자서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획을 해서 디자인에도 반영을 해보는 건데,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 부분의 색깔을 더 진하게 처리해보는 것으로서 원근이나 명암이나 이런 차이를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얘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동일한 부분이니까 한번 복사를 해서 그냥 완성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 위치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겠지만, 네, 이렇게요. 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복잡한가요? 네,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트를 파워포인트의 기본 차트를 뭔가 변환시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 레이블이나 눈금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그냥 없애주시고요.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 이 막대 부분들만 남겨주시고, 그거를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거기에서 메타 파일 형식으로 붙여넣으신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하게 되면 다 분리가 된다. 그리고 걔는 다 도형으로 인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도형 간에 빼고 합치고 조각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쉐이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데이터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색깔이 채워지고 이런 기본 개념, 관점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빼주면 어때? 기본 베이스가 있고 음수에 해당 부분들은 구멍을 내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접근법, 디자인 방식 이런 것들로 그냥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한 거니까요. 아마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만드실 때는 기본 차트도 좋고 다 좋지만 조금 더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난 디자인에 좀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이미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그러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지가 왜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보여드리면, 위에 하나가 있죠. 해보고요. 얘를 그냥 단색으로 처리한다라고 해보세요. 어떤 색이든. 참 별로입니다. 네. 이거를 같이 보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떠신가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가 정말 좋은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에 좀 자신이 없을 때 어떤 색상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 고민이 되고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느끼실 때는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을 멋진 사진들을 찾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